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밀리터리 지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당백의 밀리터리 지식을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 종군 기자이자 군사 전문가 태상호 기자님, 그리고 밀리터리 매거진 편집장 홍희범 편집장님, 반갑습니다. 거의 뭐 이제는 남철 남성남급으로 콤비로 다니셔도 될 만큼 되게 속상해 하시네요. 왜요? 사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두 분의 좋은 사이를 한번 갈라놓으려는 사실 살짝 있습니다. 두 분이 싸울 겁니다. 얘도 진흙탕에 처박으면 고장 나더라고요.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는 여기도 있습니다. 그냥 쏴요. 그냥 쏴요? 쏴요. 이러고 써서는 아, 맞아. 저는 말로 주절주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만데요? 그래서 얼마 해줄 거예요?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그렇게 기다렸다. 총입니다. 아, 이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누구나 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뭐 좋아하는 총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뭐 군대에서 썼던 거는 K2라는 총이 있었겠지만 K2, 예. 그래도 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는 람보입니다. 아, 람보예요. 그 있죠, 총 여기다. 그게 M60입니까? M60이지. 그 무거운 총을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깨쳐서 하고 쏘고 막 다니, 총을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야. 많은 남자들이 또 항상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야? 영웅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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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갈기는 쪽을 좋아하시네. 아, 동서양을 다 갈기는 걸 좋아하시네. 아무튼 난 M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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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사실 군대에서 썼던 게 K201이었어요. 유탄 발사기. 오. K2인데 좀 더 두껍죠. 멋있죠. 그리고 거기 그 총열 밑에 요만한 혹 같은 게 달려있어. 그래서 거기로 이제 유탄이 발사되는 거라, 그거는 조금 덩치가 있고 아, 그러네. 좀 힘이 있는 친구들한테 요거를 지급을 해줬었어요. 은근히 불편하죠. 그거? 무거워요. 그게 은근히 무거워서 이게 총검술할 때도 되게 힘들고, 이게 경례할 때도 그냥 K2는 충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K201은 이렇게 꺾어야 돼요. 팔을. 충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덩치가 있고 멋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었죠. 오, 그래요. 축하해요. 또 가요. 겁니까? 뭘 또 가? 아, 뭘 또 가요? 또 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해본 소리예요. 아니, 오늘 자꾸 교련복 입고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진짜. 이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아니, 예? 풀어오르게 놀아날릴 생각을 왠지 해야지. 옷에서 녹아내요? 낙하산 뭐 이런 거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아, 참. 그런 부대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K201 쓰는 게 되게 멋있었고, 그 네. 유탄 발사기 하는 것도 너무나 그렇죠. 재미있었어요. 그 K20에 쏠 때 묘한 소리 나요. 뽕! 하고. 뽕! 그래서 약간 이게 솔직히 말하면 크고 멋있는 거에 비해서 약간 쏠 때 되게 자존심 상해. 그러네. 되게 멋있어. 그러고 근데 갑자기 이걸 딱 쏘잖아요. 그러면 펑 이러고 날라가. 아무튼 근데 군 시절에 썼던 총도 굉장히 신기한 게 많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 때는 전방은 K2, 네. 후방에 아마 M16 뭐 이런 걸 썼던 네. 기억이 나고. 아니, 우리 때도 M16 없었는데 다 K2였는데. 근데 예비군 훈련 때 썼다 우리?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 훈련 때 가면 그 M16을 그때 저는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M1이었습니다. M1이요? 아, M1 카빈 맞아요. 카빈 6.25 쐈어요. 겪었어요. 카빈! 6.25 때 썼던 카빈이 이제 예비 물자로 돌려져서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할 때는 그 총을 받아서 썼어요. 도대체 어느 세대에 사신 한 거세요? 20년 전이에요. 죄송합니다.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이야기는요. 네. 저희가 총 전문가가 아닌데도 얘기할 총이 너무 많고 맞아요. 밤을 새워도 끝이 나지 않을 만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오늘 먼저 총과 관련된 밀리터리 마니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총을 정말 좋아해서 총을 직접 만드신다 봐요. 그럼 안 되지. 그쵸. 어떻게 된 건지 화면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면은 다 만들 수 있죠. 국방뉴스는 앞으로 매주 부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병영 생활 이야기를 들여보려고 합니다. 국방 뉴스에도 벌써 나오셨네요. 2010년. 2010년 뉴스군요. 새우가 소품을 만들다 군에 입대한 뒤 군 교육용 소품을 만드는 명물로 탈바꿈한 육군 32사단 이태욱 병장을 우리 부대 명물에서 만나봅니다. 반 잠수정이랑 반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각 소초에 뿌리는데 해안 경계다 보니까 잠수함을 보고 식별을 하거나 그렇게 도와주는 교보제용으로. 여기 이렇게 젊으신 분이 만든 거예요? 우와. 뽕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욱입니다. 모형 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사가 되는 거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옛날에 그 새총이나 고무줄총 같은 걸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만들게 되면서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료를 이제 집에서 가져와서 밖에서 사오고 외박 나갈 때 사와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동기들한테도 인기도 있었고. 우와. 그러니까 보면은 기성 제품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취미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총기들이나 만든 것들 다 여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예요? 탄창 이상하게 꼽혀 있어. 요거는 이제 다들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에서만 쓰고 있고 와. 북한에서 만든 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 총이기도 해요.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서 다지고 다질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 인민군 군인들의 멸족의 기상이 피해 모나니 소린 신천 땅을 침감하며 울려 아, 퍼졌습니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얘는 왜 총이 은색이야? 아, 저게 지도자가 하사한 스페셜한 버전. 은색이요? 그렇죠. 리미티드예요? 이런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도금, 은도금 된 특별한 총을 부대 표창으로 줍니다. 아, 근데 북한은 돈이 부자는 아니라서 진짜 은은 아니고 니켈. 이게 특이한 게 러시아의 PKM이라는 기관총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었긴 했는데 무게는 더 무거워졌고 탄창을 위로 낄 수 있는 따로 독자적인 설계를 했어요. 만약에 탄창이 없으면은 옆에 있는 요 공급 장치로 탄티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위로 꽂으면은 쏠 때 안 보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했냐면 왼쪽으로 볼 수 있게 가늠자가 왼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봐, 앞에를? 가늠자가 옆에 있어요. 옆에요? 탄창에 간섭이 안 되라고. 그럼 이상하게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탄창에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가려져갖고. 다 있는 사실은 권총이나 아니면은 뭐 좀 작은 구경의 소총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총구랑 좀 밀접한 곳에 있죠. 보통 위에 있잖아요. 네. 그게 사거리가 짧아서 그래요. 근데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워낙에 깁니다. 300m 예. 이상이거든요. 옆으로 가 있어도 이렇게 오프셋으로 돼 있어도 총알과 내가 조준점이 맞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사실 다들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북한 무기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무기를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나름 신경 쓴 부분이 많아요. 탄창을 빼고 나면은 그 탄창 빈자리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먼지 덮개가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너무 약간 불필요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모형이라고 하지만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거 처음 봤고요. 네. 그 뜻은 뭐냐? 기성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건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 군의 무기도 재원을 민간인이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군 무기 체계의 재원은 민간인이 못 구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분은 재원을 어떻게 뽑았는지 제가 유추해 보자면 북한군의 평균 신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면 그걸 유추를 해서 길이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 정도로. 하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원되면서 약간의 재원이 나왔거든요. 예. 그거 참고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와.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네요. 그런 그런 셈이죠. 셈이죠. 예. 모든 것을 이분이 만드셨다라고 볼 수 짱 보고 있는 만든 거. 그러니까 교본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와 대단하다. 요 맥신 기관총도 요것도 유명하죠. 요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반에 많이 쓰였던 기관총이에요. 맥심이요? 기관총 이름이 기관총 설계자의 이름을 따서 맥심 기관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여기를 누르면 발사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의 우러전까지 계속 쓰이는 총이에요. 러일 전쟁 때 사용이 돼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그렇죠. 몇 대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미사일 유도 장치예요. 우와. 현궁이라는 미사일 발사기고요. 전차들은 장갑이 두껍거든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상부가 취약해요. 이걸로 타워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로 보셨나? 우와. 기준을 하고 나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아니 이거는 제작이 많이 힘들었어요. 2달이 걸렸거든요. 2달 걸렸어요? 제작이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안 나와 있지. 저걸 누가 알려줘? 저걸 어떻게 사진으로 해서 비율을 다 참고하고 사람이 서 있는 비율이랑 들고 있는 비율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으로만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쏘고 있는 훈련용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에 거치되어 있는 사진들 대부분 다 훈련용 사진이에요. 이건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든 데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이 만들 거라고 상상을 안 되죠. 최대한 비슷하게끔 만들어 보자. 오기가 생겨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컬렉팅 컨벤션에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왜냐면 현궁을 실제로 못 본 사람들도 많을 거고 본 사람들은 더 신기했었고. 이런 디테일까지 다 살린 거 보고 다들 이제 똑같다고 직접 만져보면서 본인의 다뤘던 장비 기억들 그런 것들을 여기로 다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지금 이름이 현궁? 예. 그쵸. 현궁은 어떤 무기인 거죠? 대전차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이고 예. 이거는 그 전까지는 미사일 쏘면 딱 조준하고 쏘면은 예. 맞을 때까지 계속 조준경으로 비춰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미사일이 표적적으로 따라가 주니까. 레이저로 점 찍어놓고 불러서 맞지. 레이저도 아니고 토 같은 경우는 아예 위에 둘이 달려가지고 네. 그 조준경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그대로만 가. 그러니까 그 지령을 받아 가는데 저거는 조준을 딱 하면은 예. 미사일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예. 미리 기억된 정보를 토대로 그 화상을 이미지를 기억해가지고 지 카메라로 보고 쫓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와. 쏘자마자 사슴 도망가도 돼요, 그냥. 작업 과정인가 봐요. 먼저 어떻게 만들지를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한 거를 바로 3D 모델링을 해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샌딩을 하고요. 이게 3D로 출력하고 나면은 미세하게 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들이 있는데
요거를 없애주는 작업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된 부분들 아직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메꿔줍니다. 샌딩하고 나서 도색을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빨리 되는 거는 일주일 안 해도 되고요. 오래 걸리는 거는 한두 달. 아내분이세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내분이시래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멋있는 취미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부럽고. 근데 저는 이런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남편처럼 어떤 밀리터리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와, 남편의 취미를 저렇게까지 지지해주는 아내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안을 붙들어. 전 세계에 있는 여자분들 중에 총을 제일 많이 알지 않을까? 그럼요, 저분이. 그럼요. 저분이 복받은 분이라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거는 남편분이요, 저분한테 여성분? 물어봐야 아니, 돼요. 잠깐만요. 그건 남편 쪽이 물어봐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분의 지지를 못 받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시잖아요. 예. 제 생각엔 저렇게 전문적으로 총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역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다. 이분은 총기 설계 쪽에서 타고났다. 약간 천재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전에 요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이제 드라마 소품 제작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평소에 전기창. 지금 우리 학교는 있었고요. 요거는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복장이고요. 제가 코스프레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코스프레 한창 했을 때 만들었던 그런 복장입니다. 에바폼으로 해가지고 갑주까지 다 만들었고 기성품을 이용해서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영화에 나왔던 모리타 소총이고요. 이걸로 이제 곤충을 잡습니다. 외계인을 잡고요. 실제 영화에서 나온 거랑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없으면 만든다잖아요. 요거는 진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비율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디테일 장난 아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취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본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등어인데요? 물총인데? 오메가3가 나가나? 고등어 권총입니다. 저기요? 네, 요거는 권총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저거 일본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거. 이거요. 아, 좋아요. 일본에서 완판했어요, 가져가보다. 이게요? 예. 저 꼬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요. 눈알 눈 들려. 형, 눈이 좀 어두운 것 같아. DHA 받으세요. 빵. DHA 빵. 고등어는 눈이 생명입니다. 눈이 생명이죠. 그렇죠. 싱싱한 고등어는 눈으로 보거든요. 싱싱하네요. 이제 고등어라는 거는 대부분 다 먹는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총알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뜬금없이 총을 한번 껴보자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했고 이제 실제 고등어 사진도 보고 모델링을 직접 총기에 입히게 만들었습니다. 저거 진짜 사고 싶어요. 아, 살아있잖아요. 파닥파닥 하는 네, 저거 사고 싶어요. 꼬리가 왜 움직여 근데? 살아있으니까. 한번 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여. 난 싱싱하다. 어필하는 거죠. 저거 사고 싶어요, 진짜로. 보통 이렇게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약간 좀 정형화된 게 있거든요. 저런 센스나 아니면 위트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저걸 만들었을 때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요거는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 카메라처럼 보여도 이걸 돌리고 열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 탄을 넣고 어?
뭐야? 몰랐어 지금? 하늘은 어때요? 우와, 우와. 가스로 비비탄 딱 나가네. 저 앞에서 부위하고 있었다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예. 안녕 하고 있다 사진 한 난리 장 찍어드릴게요. 제 걸로 찍어드려도 네, 될까요? 찍어주세요. 보통 에어소프트 게임 하면서 사진사로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총 쏘고 다른 사람들이 총 뛰는 게임을 찍는 사진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다른 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에다가 커스텀을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없는 거를 처음부터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밀리터리 마니아입니다. 아, 대단하죠. 너무 재밌는 영상 함께 잘 봤습니다. 와. 자, 밀당백 이번 순서는 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또 지식을 아주 치열하고 격렬한 토론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밀리토리 썰전 밀전입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로서 사실 이 총에 대한 활활 타오르게 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총 중에서도 바로 소총계의 라이벌입니다. 얘네가 나오는군요. 얘네 둘이 나와야 돼요. 얘네 둘이 나오는군요. 나와줘야 됩니다. 네. 오늘의 라이벌, 영원한 숙적이죠. 이 M16 대 AK-47. 어떤 총이 더 좋은가 토론 배틀입니다. 네. AK-47은 사실 오늘의 마니아 아까 이태욱 씨께서 직접 우리 밀당백을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직접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 AK-47 저도 처음 만져봐갖고 이게 예? 와, 이 모형이긴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M16까지. M16. 아, 참. 아니 이분이 정말 신기하네. AK-47, M16. 좀 잘 알고 계시죠? 알죠, 듣는 알죠, 분은 알죠, 잘 알죠.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거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먼저 하시죠. 총이 이제 처음에 군대를 갔을 때 훈련소에서 전 이걸 썼어요. 훈련소에서 M16을 썼어요? M16 썼어요. 아, 그래요? M16 쓰고 이제 자대 들어오니까 K2를 썼었고. 그리고 얘는 저는 뭐 그냥 게임에서나 봤지. 그쵸.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요. 여기 계신 전문가 두 분이 각자 총을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해주셔서 내가 선택한 총이 더 낫다를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저와 권재관 씨가 둘이 어떤 총이 더 좋은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상도 흑과백, 화이트 앤 블랙으로 한 겁니다.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M16과 AK-47 중에서 어떤 총을 선택하실 겁니까? 일단은 저는 AK-47을 AK-47부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장님. 자연스럽게 M16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M16 A1으로 시작해서 훈련소에서 뭐 취재나 이런 데 미국을 가다 보면은 이 계열 총기를 너무나 많이 쏴봤기 때문에 진짜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더 선택하기 쉬운. 그래서 M16. AK-47, M16이 M16. 그렇죠, 예. 레전드의 총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 볼 건데 우선 이 총들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AK-47부터 예, 동북권의 무기 체계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그 총이 나온 연도다. 연도. 그러니까 AK-47이면 47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오래됐구나. 카르시니코프가 만든 자동 소총이다. 그래서 AK라고 이야기를 한다. 분당 발사 속도가 600발 정도. 600발, 100발. 좀 빠른 듯 하지만 제어 가능합니다. 증거로 제가 찍은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다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효 사거리가 300m라고 하는데 100m. 아, 좀 짧은 거 아닙니까? 골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AK는 잘 만든 총인 것 같긴 한데 명중률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광학 조준경이 없는 그냥 알총으로는 300m 정도 교정 거리 안에서 잘 쏘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 했는데 제가 유효 사거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m. 그렇죠. 그러면 전투용으로 적합.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거 쏘는 아프리카 반군들은 그냥 쏴요. 그냥 쏴요. 이거 쏘는 거 아, 맞아. 아프리카 반군은 이거를 제일 많이 쏩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금태두로 우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아프리카 반군. 네.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맞아요. 가르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총은 왜 그들이 가지고 있을까? 부품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장날 파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교육하면은 3일 내로 총을 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제가 한 얘기인데. 뭐야. 그렇죠. 그리고 이 총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네. 설계자가 얼마나 천재였으면 23살에 이거를 설계를 했습니다. 23살 때 이걸 만든 거예요. 청년이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AK-47 구매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상담은 지금 다 마감됐고요. 여러분들 자동 주문 전화로 여러분들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건 80년 정도 역사 속에서도 이 총으로 이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로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해낸다는 건 대단한 총이라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죠? 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예, M16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 간단하게 얘기해서 1957년에 만든 겁니다. 아, 이건 조금 한 그래도 10년 10년, 10년 그렇죠.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얘도 오래됐구나.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처음 설계한 사람이 유진 스토너. 이 사람은 원래 비행기 정비사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정비사요? 그러니까 항공 전문이에요. 네. 뭐 재밌는 게 그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그 부품들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잖아요. 알루미늄 합금. 네. 이것도 몸통이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네. 반동이 적은 총을 개발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모토로 만든 그런 총인 거죠. 예. 그리고 총 자체도 총 자체지만 여기에 5.56mm라는 굉장히 작고 반동이 적은 그런 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탄과 새로운 개념을 결합해서 새로운 총을 만든 건데 예. 지금까지도 미군이 쓰는 총이 결국 이 총의 어떤 개량형입니다. M4 카빈.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제가 만약에 마트를 가서 예. 이 두 가지 총이 있어요.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쌉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잠깐만요. 어느 마트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해요. 미국에 있는 마트냐, 소련에 있는 마트냐? 자, 이렇게 하시죠. 미국에 있는 마트냐 아니면 제3국가에 있는 마트냐. 옆에 있는 형제 마트로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형제 마트. 미국 기준으로는. 미국 기준이면은 50% 100%예요, 지금은. 천불대. 아, 그래요? 똑같이. 딴 나라에서 그렇죠. 자, 제3국가에 가면은 얘기가 확 바뀌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네. M16은 조금 미국이 통제를 하는 그런 총 중에 하나니까 비싸요. 오. 구하기가 힘들고 있어도 비쌉니다. 네. 근데 AK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치킨총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치킨총? 그 뜻이 뭐냐면 다들 살 수 있는 가격 정도면 살 수 있다. 25,000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총을 팔아요. 전통시장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오일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오일장에서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닭의 수보다 AK 수가 더 많은 거예요. 팩트로만 봤을 때는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는 AK47이 훨씬 더 많아. 압도적으로 많죠. 1억정. 1억정이라고 하고요. M16은요? 이것 또한 누적으로 하면은 한 1,500, 2,000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고. 아니, 근데 이 두 총을 만든 칼라시니코프하고 스토너? 유진 스토너. 예. 서로 만난 적이 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990년에 아예 그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미국을 와요. 네. 미국 내에서 뭐 미국 라이플 협회나 이런 해병대 등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예 유진 스토너까지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사진도 찍고 서로 칼라시니코프 M16을 쏘고 유진 스토너는 AK를 쏴보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네. 나의 라이벌을 총을 만든 사람한테 뭐 이걸 평가를 하고 막 이런 거는 못 했죠. 했어요. 서로 되게 얘기를 잘해줬어요. 칭찬해요. 네, 칭찬. 지금 이런 분위기의 반대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작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엄청났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M16부터 가시죠. 예. M16, 이거를 설계한 유진 스토너 예.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 벌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특허로 로열티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그냥 미군이 집계한 숫자만 한 1,000만 정이 넘거든요. 이래저래 합치면 몇십 년 동안. 그 중에 특허권이 살아있던 기간만 해도 몇백만 자루니까. AK47은 더 많이 팔렸다며요. 맞춰보겠습니다. 여기는 돈 못 벌었어요. 왜 많이 벌었겠죠. 나라에서 돈을 안 줬을 것 같아. 아, 그 나라야. 공산국가니까. 딩동댕동. 예, 바로 맞히셨어요. 물론 일부 뭐 자가용 이런 거 받고 영웅칭호 받고 금전적인 지원 받은 건 맞으나 이분이 설계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공산 세력을 넓히는 사회주의 세력을 넓히는 데 많이 사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실질적으로 공짜로 도면이 뿌려졌고 그 다른 주변 국가 그러니까 와샤우 국가에서는 그냥 만들어 먹었죠.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M16과 이 AK47 두 소총의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능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그러게요. 이거. 먼저 M16 안전성 어떻습니까? M16이 떨어뜨려서 오발이 난다던가 그런 식의 안전성이라면은 이게 AK보다 약간 낫지 않을까? 그러고요. 이 M16 같은 경우는 이 권총 소재를 파지한 손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조정감도 다룰 수 있고 예. 탄창도 하나씩도 이렇게 집게 손가락만 딱 뗄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오른손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조작은 가능한 AK 편이지만 안전성 면에서 보면은 M16이 조금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은 AK는 실제 실전에 들어가면 조종관을 조작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CQB 같은 걸 할 때는 조종관이 단발 아니면은 연발로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대원이 조종관이 풀려 있는 채로 나를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아니 게다가 또 AK는 문제가 안전 바로 나면 연발이에요. 근데 안전성에 신뢰성까지 더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AK가 조금 앞선다. 안전성만 보면은 M16. 안전성의 신뢰성까지는 AK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AK가 뭐 고장이 안 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얘도 진흙탕에 처박으면 고장 나더라고요. AK는 그 똑같은 테스트에서 한 두세 발 쏘 갑자기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정말 땡겨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모래가 차서. 이거는 한 탄창을 다 쐈어요. 그러니까 진흙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일단 M16을 보세요. 어디 뭔가 남는 구석이 있습니까? 다 부품들로 가득 차 있고 스프링이죠. 여기 뭐 빈틈이 있나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얘는 덮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쉽게 안 들어가요. 덮개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무슨 쇼핑몰 같은데.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래서 얼마 해줄 거예요? 저는 싼거 사지 않겠습니다. 손님 이거 마지막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여기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래 같은 거 조금 껴도 발사가 되고요. 심지어 저는 이 덮개, 그러니까 먼지 덮개를 빼고서 사격을 했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한 탄창, 두 탄창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얘가요. 네. 여러분은 세상 처음 보는 총 반문 판매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 네. 요것도 살짝 그러게요. 팽팽한데.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총이잖아요. 총알이 나가잖아요. 네. 명중률 아니겠어요? 맞춰야지. 맞춰야죠. 본대로 가야죠. 탄도학적인 성능을 봤을 때 M16이 좀 나아요, 확실히. 간단히 탄착군을 더 조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더 낫고 첫 번째. 그다음에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탄도가 덜 휘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상대적으로 5.56mm가 낮고 네. 그럼 이거는 사거리가 한 몇 미터까지 나옵니까? 500m 정도까지도 500m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 AK는 그거에서 한 100 정도 빼면 돼요, 100m. 그렇구나. 아주 그거는 그냥 수치적인 거고 전투 명중률이라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전투는 대부분 300m 이내. 300m보다 원거리는 대부분 지정사수, 저격수 아니면 박격포, 유탄사수 이런 사람들이 처리를 합니다. 네. 300m 이내에서 교전이 된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다. 대동소이하다. 사수의 차이다. 근데 이게 하나 좋은 건 있어요. 반동이 적으니까. 그렇지. 반동 적다 그만큼 그랬어 아까. 쉽게 쏠 수 있고 또 바로 쏠 수 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조준 선 정렬을 다시 해서 또 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두 전문가분은 어쨌든 M16과 AK47을 써봤잖아요. 쏴봤잖아요. 그렇죠. 둘 다.
어떤 게 좀 쏘기 편했어요? 이게 쏘기 편한 걸로 따지면은 결국은 이 계열이에요. M16.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부터 반동이 적은 데다가 이 총열하고 개머리판이 완전히 일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쏘기 편한 플랫폼은 이쪽을 따라갈 게 별로 없다. 아, 그렇네. 얘가 일렬이 아니네. 총으로 빵 쏘는데 이게 밑에가 있네. 대인 저지력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M16을 든 군인 100명과 AK-47을 든 군인 100명, 과연 누가 이길까요? 지금 저희는 이 승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승부. 제가 뭐 가져왔어요? 예, 저는 말로 주절주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가져오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뒤에 공이가 때려진 이 영화용 소품이에요. 아, 소품이에요. 영화용 소품인데 오른쪽이 5.56이고 그리고 왼쪽이 7.6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탄두가 더 큽니까? 국민까지 가요? 네? 큰 주먹으로 맞은 게 아프겠습니까? 작은 주먹으로 맞은 게 아프겠습니까? 네.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아니, 그럼 정확성도 높아요? 두꺼운 만큼? 정확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m가 넘어가면은 5.56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투는 300m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의 결론은 이거다. 예. 쓰러뜨렸어. 어떡합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허. 그걸 인정하세요? 어느 쪽도 총알이 넉넉하게 공급된다. 그런 게 M16이에요. 아니 솔직히 맞았을 때 효과는 50호 100호예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 최종 효과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되게 이게 막상막하야. 네. 사실 총알이 좀 다른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몰라. 내가 안 다뤄봤으니까. 다뤄본 걸로 간다면 저는 그래도 M16이 좀 더 나도 신뢰가 좀 가는 건 있어요. 신뢰가 가는 건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싸봤으니까. 네. 저는 그래도 M16입니다. 태기 대장님 분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M16이 더 나아 보여요. 나아 보인다. 네. 이 총들 보면은 또 뭐 이런 특수부대 네. 이런 거 보면 옵션이 엄청 많잖아요. 얘도 옵션이 있습니까? 확장성 면에는 확실히 떨어져요. 얘가 떨어지고 얘가 M16이 그쪽에서는 타입 추정을 불허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생산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네. 어떤 모듈화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 바꾸고 개머리판 바꾸고 권총손잡이 바꾸고 총알 바꾸고 총알 바꾸고 검 끼고.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핸드가드를 레일로 바꾼다는 걸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태생이 얘는 확장성을 생각을 하고 만드는 애고. 그러니까 특수전도 쓰는 거지. 확장성의 문제보다 설계 개념의 문제예요. AK 같은 경우는 약간 과정에서 쏘다가 망가진다? 버려. 그리고 또 주웠어. 그러니까 이건 소모품에 가까운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쏘다가 다르면 총열로 바꾸고 개머리판도 바꾸고 몸통도 바꾸고 어느 정도는 유지보수를 생각한 설계. 만약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여기를 바꾸면 되겠구나 바꿔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얘는 버리고 또 딴 걸 또 줍고 그걸 또 싸우고 그렇죠. 예, 지급을 새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꾸 이렇게 현혹이 되시니까 또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떤 거요? 자, 확장성, 옵션. 기능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쓰시는 핸드폰 기능 엄청 많잖아요. 네. 그 기능 다 쓰시나요? 아니요. 중요 기능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만 잘 돼도. 얘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맞아. 기능이 그렇게 많아도 사실 못 쓰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 솔직히 요즘 옵션 많으면 좋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옵션을 그렇게 많이 안 써. 나는 그냥 본질적인 것만 잘 지켜줘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AK가 맞는데?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어필. 그래, 지금까지 했던 걸 갖다 좀 단락을 정해 주셔갖고 한 줄로 좀 한 줄로 정리해 얘기해 주시면 주십시오. 좋고요. 이 총은 이래서 좋다. 예, M16 소총 직관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쓰기 편한 총입니다. 지금 뭐 댓글들이 막 달리겠다 재밌겠다. 우리 AK-47은요, 그 어떤 기후에서도 그리고 사수의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는 총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라이벌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두 총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너튜브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야,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도 골라야 됩니다. 소총계의 영원한 라이벌 M16과 AK-47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저는 AK를 하겠습니다. AK요? 왜요? 제가 뭐 이걸 조준해서 쏘겠고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내가 그냥 아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이 형 본 거 같아. 이 형 어제 저기 남미 쪽에서 저도 선택해야 되죠. 저는요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자, 저의 라이벌 중에 선택은 M16입니다. 저는 M16. 이게 그래도 뭔가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 사실 저한테 좀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태 기자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AK도 진짜 대단한 총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한편으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나쁜 놈이 쓰는 총 같은 느낌이 사실 조금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 좋은 드라마에 악역으로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쑤시개에서 이렇게 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나갖고 저는 하지 마요. 총을 어디다 겨눠요. 어디서 교란복 입고 와갖고 오늘 자꾸 총을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참. 자, 나름 치열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자신의 의견들을 많이 피력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비교하는 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취향적인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호불호 같은 문제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보여주시면 저희도 이런 토론 앞으로도 좀 자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고 화제가 된 인물이나 장소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밀리터리 핫입니다. 이거 되고 있나? 뭐 여성분이셔?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유라라고 합니다. 밀당백에 여성분이 온 게 처음이에요. 맞네. 그러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뜻한 눈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보시죠. 뭐? 장구와 총이야 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인데요? 우와. 여기 계신다. 제가 아마도 최초이자 유일하게 밀리터리 모델 활동을 현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광고 촬영이 와서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모델을 하고 계세요. 우와. 역시 총을 잘 아는 분들은 방아쇠 손가락이 언제나 저렇게 빠져 있죠. 제가 원래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친구들이 이거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보자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잡지사에서도 그 당시에 저를 만나시게 되고 그러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플래툰이에요? 그 플래툰이 이 플래툰입니까? 같은 플래툰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사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연수유라 씨가 플래툰의 표지 모델을 한 적이 있고 또 리포터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처음에 굉장히 긴장돼서 뚝딱거리는데 좀 긴장이 풀리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 잡지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모델도 한 거니까 그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중장비 회사에 다니셨는데 거기서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행사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캠프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 복지가 대회에 가서 굴삭기 그려가지고 상 타기도 하고 아니면은 굴삭기 전시한 거를 다 같이 보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졌고 굴삭기는 무한궤도가 있잖아요. 캐터필러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전문가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건 또 탱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다가 로봇으로 넘어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도 굴삭기에서 탱크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에어소프트 전반, 그 다음에 무기체계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거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버지의 영향이 중장비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또
꽤 오랫동안 독일에서 살아서 독일어가 유창하고 그다음에 또 독일 쪽 밀리터리 장비나 이런 관심이 많고. 우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총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함께 공개해 주셔가지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M16A1 가스블로우백인데요. (50명의) 사수들이 한꺼번에 뿜어내는 총성이 야교대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콜트사에서 나온 것을 재현한 모델입니다.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뭐야? 일단 실총과 동일한 소재의 핸드그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격할 때 실총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콜렉터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총입니다. 다음으로는 MP5K라는 총입니다. MP5. 그게 이제 특수부대가 쓰는 거 아닙니까, 저 총은? 이건가 보다. 경호하는 사람. 오. 아, 저런 거 한번 쏴보고 싶어. 이건 보시다시피 굉장히 컴팩트하고 짧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호원들이 서류 가방에 넣어서 많이 숨기고 다니다가 격발하고 했다고 합니다. 경호원이 가방에 숨겼어? 우와! 실제로 저렇게 아예 출고가 돼요, 공장에서. 뭐 주문을 하면은. 아, 진짜요? 그래서 손잡이 누르에서 방아쇠가 있어요. 우와. 네, 다음에 소개할 총은 좀 예쁘고 귀여운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희 웬만하면 귀엽다 안 해요. 고등어로 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할 만한 걸로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애니메이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한정판 제품입니다. 애니메이션 콜라보한 거답게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무장에 탄창이 다 떨어졌을 때 빨리 꺼내서 신속 사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보통 수집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제 경우에도 이게 너무 예쁘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사실 뜯어보고 이거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예쁘게 보관만 했던 물건입니다.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건 진짜 갖고 싶다. 제가 독일에 살고 있을 때 군부대 개방 행사가 있었어요. 독일 군부대 개방 행사죠. 탱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탱크를 보러 가야겠다 해서 혼자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셔틀버스를 탔는데 2-3시간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봤던 탱크는 그 당시에 독일 군부대에서 봤던 레오파르트 전차를 본 것이 처음이었고 처음 사실 탱크 보면 좀 충격적이긴 하지. 당시에 아직 작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독일 분들이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여자애가, 동양인 여자애가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다가 흥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국방TV에 레귤러로 나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 목표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야, 재밌다.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어떻게 근데 차분히 밀리터리에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꿈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그러니까 도와주셨습니다.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전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예. 여배우분들이 가끔 배우러 오세요. 작품 때문에. 네. 근데 배우고서는 재밌다고 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 요새 많이 진짜요? 늘어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배우 누군지 저희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뭐 수지 씨. 수지 씨가요? 그리고 이름 바꿔서 지수 씨도 있었고요. 지수 씨? 예, 많았어요.
저희 그러면 그분들이 밀당백에도 한번 출연을 예. 예,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래툰 홈편집장님 치우고 그 자리에 앉혀드리겠습니다. 왜 또 그렇게까지 갑니까? 자, 밀당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